다리에 힘을 빼고 몸은 리듬을 탄다. 할아버지의 연세는 101세다. 탭댄스를 추고 달리기를 하고 일을 하는 100세. 이제는 신문 토픽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돌아오네 해보라고.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쉬려 하지만 100세인들은 일을 손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100세를 넘기고도 60, 70대처럼 젊게 산다. 2009년 대한민국 100세인. 평범하지 않은 그들이 말하는 장수의 행복은 무엇일까? 서울의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자그맣게 유리라고 쓰인 집. 할아버지를 찾아간 날 취재팀을 만나자 할아버지는 103세 아직도 유리를 끼운다고 자랑이셨다. 만나라는 건 뭐 어떤 시간 뭐 하루 종일도 오고 또 어떤 시간 그저 뭐 공들 쪽도 있고 그래요. 금전적으로 따지면 보잘것없겠지만 103세 현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 근심하지도 않고 속 태울 일도 없어 걱정이 없으시다는 할아버지. 즐기면서 일을 할 줄 아는 103세 건강한 청년이셨다. 유리장사는 네 타임에도 돼요. 뭐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깨끗하거든. 그렇죠. 쌀 2가마니를 싣고 다니는 자전거. 자전거의 무게는 70kg입니다.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은 운전이고 보면 103세의 연세에 대단한 열정이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남에게 지지 않는다는 것. 이걸 못 끼운다. 건물 유리를 끼우다 허리를 다치셨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위로의 말을 건넬 정도로 낙천적이시다. 이걸 못 끼운다. 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아, 맞네. 다시 이렇게 하자. 그것도 이거 ABC가 하자. 순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잘못돼가지고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서 여기서 이렇게 깨졌더라고. 그래 이걸 내가 고쳤어. 그래 사람은 뭐요 그때서 잘못됐나 이거 연구를 해야 돼요. 예, 고맙습니다. 오래됐어요. 일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노는 사람보다 14년이나 길다고 한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한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소망이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다고 내가 지금 하는 건 뭐 어떤 지금 뭐 하루 종일도 오고. 100세를 누리는 사람들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대화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늙어 죽도록 배워야 돼요. 늙어 죽도록. 지금도 내가 뭐 가만 안 있어요. 그저 뭐든지 또 내가 이 나절에도 고장이 나면 뜯어봐요. 이거 뭐요? 없거든요. 뜯어보는 거야. 또 시계라도 뜯어보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머리 아이코를 가만 두고만 돼요. 자꾸 써야 돼요. 자꾸 쓰면 발전이 되고 연구가 돼요. 저건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 연구가 자꾸 하면 발전이 돼요. 재봉틀도 직접 다룬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배우고 익혀 발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실 끊어지면 반을 껴야죠. 시력도 좋아 바늘귀 정도는 쉽게 끼우신다. 저 빌려주는 컴퓨터를 다 만들었는데 이까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자기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대다수 백세인들의 공통적인 성격이다. 아는 것이 많아야 오래도록 편하게 살기 때문에 머리를 쓰라는 것이다. 사람은 선량해야 하고 살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오래 건강하게 사는 방법 중 하나라고 귀띔을 한다. 이건 없었어요. 이걸 내가 맹글어서 키웠다면 만들어서 그럼 이거 척두를 이렇게 척자리 또 이렇게 척두는 또 척자리 이거 자 만들 이렇게 척 또 이렇게 하면 또 척자리 이렇게 하면 또 척자리 또 내가 연구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 머리로 이산이수를 할 수 있다. 사람 머리로 공주도 날아나는 거 봐요. 넌 내 버린 걸 주워다 가서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치사한 것 같지만 그거 왜 내버려? 깨끗네. 아 이것도 말이야. 내버린 걸 내가 주워다 가서 권처럼 딱 맞아. 뭐인데 자꾸 해봐야 돼. 이자도 자전거도 살아버려. 외로 가자. 자로 가자. 내 머리로 이건 자로 가자. 오로 가자. 그러면 자전거도 꼼짝 못하고 자로 가고 오로 가고 이 머리로 한다는 자동차도 왜 가서는 이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 첫째 이 머리 아이쿠가 최고야. 주방 도구들이 걸려있는 부엌. 할아버지가 저녁 준비를 한다. 쌀은 잡곡이다. 위층에 큰딸 내외가 살고 있지만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원칙에 따라 포기했다. 밥은 냄비에다 한다. 음식은 남기지 않고 먹을 만큼만 해서 드신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다. 먹어야 돼. 그런 건 쌀, 보리쌀, 찹쌀, 콩, 깜장콩 넣고 네 가지 합해서 밥을 해 먹으면 영양 가치가 더 많아요. 밥은 항상 맛있게 먹어야 한다. 대체로 백세인들을 만나보면 밥을 빨리 먹는다. 그리고 많이 움직이고 낮잠은 자지 않는다. 하다못해 동네 마실이라도 다녀와야 한다는 것. 할아버지는 채 5분이 안 돼서 식사를 끝내셨다. 하나, 사람은 기계와 같아서 자꾸 움직여줘야 한다. 할아버지는 규칙적인 기상과 식사, 노동은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이며 행복이라고 한다. 이거 만날 거 들어서 뼈가 많이 나와서 후됐어요. 할아버지는 50대에 삶을 방해하는 낡은 습관이나 행동을 버렸다. 그것은 103살이 되도록 지켜온 할아버지만의 인생 철학이었다. 뭐 자식들을 다 잘 떼고 그저 먹을 것도 재산 그저 그만하면서 있고 또 몸도 건강하고 그저 뭐든지 미국에는 왔다야. 운동 잘하고 먹고 거 잘 먹고 그러면은 시력이 왕성해서 항상 즐겁고 그저 6시면 들어오는데 항상 일찍 일어나시고 일찍 주무시고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5시, 6시면 그게 정확해요. 그럼 딱 제가 정확히 일요일 날 뭐 12시 좀 넘어서 국수 해다 드리면 12시에 벌써 이미 딱 잡수셨어요. 아버지가 102살에 돌아갔다고. 우리 아버지가 저녁 다 잡수고 야 저녁 너 빨리들 먹어라. 그러면서 나 오늘 저녁 9시에는 더 무용한 세계로 간다. 그래서 이건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전화 잡수고 쉬쉬하고 자리가 두루누워가지고 거의 잠들더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해야 하고 자신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 또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보세요. 예. 그러면 내가 그거를 위치가 어디와리 내가 갈 거니 그럼. 그 힘이 다해 눕기 전까지는 일을 계속할 생각이다. 가만히 있기만 하는 것은 자신을 병들게 하고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내 발잔등에 불이 떨어졌으면은 내가 내 손으로 거야
만족이 끄디가 내 발잔당에 불 떨어진 걸 뭔가 꺼달라고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생명은 내가 보존해야 돼요. 내 거는 내가 해야 돼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김원갑 할아버지. 구, 곡, 순, 담. 구례, 곡성, 순창, 담양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수 지역을 부르는 말이다. 곡성 지역에 작년 한 해 90세 이상 노인들이 209명이었다. 그곳에는 적당한 높이의 산과 들이 있고 운동량이 높아 심장에도 자극이 되어 장수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한국노화 고령사회연구소 박상철 교수팀은 6년 전에 찾았던 홍승갑 할아버지를 만났다. 기억나세요, 저? 제가 6년 전에 와가지고 어르신 뵙고 갔잖아요. 6년 전에 처음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요새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나란히 계시네. 예, 그래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늙으셨네. 많이 늙었지? 안 늙었지? 안 늙어. 아, 그럼요. 형, 나 4살이지? 그러니까요. 104살. 예, 그러니까 6년 전에 제가 왔을 때 그때 어르신이 106살이면 내가 가, 세상. 왜요? 죽어. 아, 왜 죽어? 죽든 안 하지. 아, 그런데. 내가 등신만 죽지. 아니. 우리가 6년 전에 자랑할 만한 사람도 없어 적적했던 할아버지는 지나온 무용담을 들춰낸다. 한국 산차는 안 간 데가 없네. 그러셨지요. 뭐, 일만 2차 판단 고감자도 다 가. 그러니까 근데 그림도 그리시고 그랬던 거. 그 서부다고. 산도 다 그려놓으시고. 지금도 그 그림 다 가지고 계세요? 다 내봤어. 할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뭔가를 찾기 시작한다. 바로 이름난 묘자리 그림이다. 직관이셨던 할아버지는 명당을 찾아 50년을 헤맸다고 한다. 전국 팔도 유명한 산은 모두 다 가서 보고 외워서 그리셨다. 80세에 그린 그림은 할아버지가 지나온 젊은 날의 역사다. 딱 보고 와서 왜 갖고 나도 금성산 전체 길어놓은 것이 그걸 지리산 자락의 칠부람, 고스란히 그림 속에 자리하고 있다. 누가 하세요? 뭐요? 예, 할아버지는? 내가 할아버지가 다 해드리, 할머니가 다 해주세요? 31살에 장계 갔네. 옷은 혼자 입으세요? 자기가 이거 잘 입고, 예. 화장실도 혼자 가시고. 식사는 할머니가 다 해주세요, 지금도? 내가 잡아다 주지. 예. 행복이란 것은 이 돈이 아니고 관계야,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면 그게 행복한 것이.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근데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러면 그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지. 그 돈이나 뭐다 이런 그 재물이란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할아버지가 이만큼 드시냐고. 이만큼씩 드세요? 드세요. 이거보다 더 드셔? 아니면 요것만 드셔? 딱 요만큼 드세요? 백세인들의 가장 큰 장수 요인 중 하나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다. 그만큼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당에서는 10m의 선을 긋고 몇 초 만에 걷는가를 측정한다. 그런데 홍승갑 할아버지가 잔깨를 피우신다. 난데없이 팔굽혀펴기를 하신다. 서울에서 오신 손님께 보여드릴 참이었는데 아무래도 무리인 듯 싶다. 허지 해요. 이제 해요. 잘하시네. 멋있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웃었었다. 이제 돌아오네 해보라고. 백세가 되어 드신 여자들은 움직이는 양이 남자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 그런데 백세가 되신 남자들 얼마나 활발해. 우리 홍승갑 어르신, 아까 저 정경영 할아버지, 정복조 할아버지 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남자를 꼭 찾아뵙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지금도 100살이 다 되셔가지고 또 100살이 넘으셔가지고도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응? 근데 그렇게 남자가 그렇게 움직인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0살 못 가. 일찍 다 돌아가셔. 그러니까 장수신 남자 어르신 중에서 이렇게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다행히
104세 할아버지는 건강하셨다. 표본 조사를 마치고 가는 손님을 골목 어귀까지 나와 배웅하신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다리 건강해. 노인들만 남은 조용한 시골. 골목길이 조용하다. 야, 이것을 벗어놓사. 뭐 놓사가 이것이. 아, 그럼 놔둬. 좀더 깨끗해요. 아, 그 입어. 벗어. 입어. 입어. 그냥 입어. 집사 문대지.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성격은 괄괄하시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시는 듯 조용히 입으라고만 하신다. 매번 그렇듯 이번 신랑이도 할아버지가 지셨다. 이하러 가자. 이발을 하러 가시는 길이다. 200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 중 100세인은 모두 961명. 그러나 모두가 건강하지만은 않다. 병들어 시설로 보내지거나 이야기할 상대조차 없이 혼자 사는 100세인은 많다. 할아버지는 걸어서 이발소까지 오셨다. 머리 보세요. 우리 아들 지달이라고. 우리 아들이 이제도 며칠째 온다네. 오실 때는 이제 아들분이 오시면은 태우고 오시고, 그 전에는 버스로 나오셔가지고 혼자 하고 가신다고요. 아주 우리 할아버지하고도 친구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대째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것이다.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것. 바로 이웃 사촌인 것이다. 이발하시니까 좋아요? 아, 좋고 말고. 아, 내가 타자. 어디 앉으려는가? 104세 치고는 얼굴에 주름살이 없는 동안이시다. 결혼 전 할머니가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였다고 한다. 나이 차이가 무려 16년. 그동안 할머니는 빨래를 하신 모양이다. 시집 때까지 가거나 1살 무서 갔네. 몇 살이요? 1살. 1살. 그래갖고는 갈게. 작은 방에다가 서방하고 자라고 거기. 아이고 내가 너무 남자하고 옷 입고 자야 하고 통 시어머니 궁뎅이 밑에서 잤어. 안 가고. 할아버지가 저고리를 벗고 나서신다. 건강체조 시간이다. (10분씩) 하루 3번을 매일같이 하신다고 한다. 혼자만의 신체를 단련하는 비법인데 운동을 할 때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다. 누구나 잠자듯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한다. 그러려면 건강해야 한다는 것.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모터의 스위치를 키려는 중이시다. 가끔씩 딱딱 안 맞을 때도 있다. 안 되자 올라가서 켜신다. 주름이 생기지 않는 비결을 묻자 할아버지는 세수법을 가르쳐 주셨다. 평생 비누를 쓰지 않았다는 것. 맨손으로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정성 들여 씻는 것이 비결이란다. 술과 담배는 하지 않고 매일같이 목욕을 한다. 때문에 노인 특유의 냄새는 없다. 얘가 탈핵이라면 은큼해. 가슴에 털이 나. 어떤 놈은 제발 말 안 해. 그 보면 다 양심을 알아. 가슴 보면 알아보네. 여기 보면 제 사람 양심이 어떠다 알아. 요 규문 얘가 포랑님이 하는가 얘가요. 그 해에 주고 그 해 1년을 못 있는 게 요 얘가 삭파라면 어린 줄 그러면 마늘가 입지 죽고 다 알아보네. 나 깨끗하지? 예. 규문 깨끗해요. 귀도 내 얼굴보다 희지? 예. 귀가 세치 열로 세치 되면 공허요. 나 세치 돼. 세치 되지? 예. 우와.
할아버지는 옷을 벗은 김에 자랑이 여간 아니시다. 손수 개발한 기체조. 잠자기 전과 일어난 후에 반드시 하는 체조는 온몸을 자극하여 몸을 깨우고 몸을 재운다. 100세. 누구나 다 100세를 사는 것은 아니다. 물이 좋아. 환장. 늙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놓지 않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다. 예전부터 공기 좋고 물 좋기로 유명한 강원도 정선. 이곳에 꽤 오래된 소나무가 한눈에 들어온다. 불문이나 다름없던 이곳에 나무를 심고 갖고 온 한 사람이 있다. 올해 101세의 이윤영 할아버지. 얼핏 봐도 수십 년은 되었음직한 수목 사이로 할아버지는 취재팀을 이끌고 무조건 걷는다. 우리나라 주택으로는 이런 데 봤어. 내가 청와대도 몇 번 갔다 왔지만 우리 집은 못해.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집으로는 이만치 해놓은 데가 없다. 50년이 세월이 갔지. 그러니까 입으로 아무 뜻대로 소용이 없는 게래. 실천해내고 누구라도 어디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몇십 년 근거를 마서 오늘날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면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야. 우선 이거 현상만 보지 말고 이가 이만큼 갖고 있는데 그 이면에 얼마나 노력이 들었으면 정신작용을 했나 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17에 택시를 시작, 19에 면석이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불모지나 다름없던 땅을 조금씩 사서 나무를 심고 가꿨다. 60여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몇십 년이 되지 않아. 내가 내 자랑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으로 주택 이만한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거 평수가 얼마나 돼요? 몇만 평이지 뭐. 몇만 평 돼요? 여기 난 거 이게 막 내 손으로 숨은 게 지혈내 난게 하나도 없어. 보고 들어야 돼. 내 안다고 안 듣고 안 보면 그 밖에 얼마든지 있는 걸 모르게 된다고. 그래 이런 걸 와서 봐야 돼. 와서 봐야 내 안목이 서는 거지. 나도 한번 그 기회 있어 어디 장소 봐가면서 하는 nen대로 보자 하는 게 본 게 있어야 nen들 표현이 되지. 사람의 겉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는가를 보라고 한다. 보고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신적인 재산을 저축하라는 할아버지의 얘기에 공감이 갔다. 할아버지는 올해 76세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산다. 3년 전 집안의 모든 경제권을 아들에게 넘겨주셨다. 어머니는 저게 98에 사시고. 네. 할아버지는 집안 모든 일을 도맡아 했을 정도로 기력이 왕성했다고 한다. 평생을 두고 후회란 것을 하지 않는 사람, 무엇이든 보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 그것은 이윤영 할아버지의 철학이자 가르침이었다. 평생을 읽어놓은 집. 정작 할아버지는 허름한 토담집에 사신다. 체온을 너무 내놓지 마라. 온도를 선하게 줬다가 늘 차기만 하면 안 돼. 그 체온이 그 뭐 34도 보면 아주 평균 뭐지 채도 있잖아. 항상 그건 유지해야 돼. 차기 자면 그때 그 순간에는 선한 게 뭐 하지만은 그게 자꾸 자고 나면 절대 그 선한 건 광고도 없고 몸이 찌뿌듯한 게 기분이 나닿는다고. 그러면 그게 오늘 또 그래 내일 또 그래 자꾸 여러 달에 가면 병이 된다고. 조금 더 뜨겁게 잠태 막아가지고 병이 생기는 게 안 돼. 뜨시게 해야 돼 몸은. 체온은 항상 뜨시게 해야 돼.
이른 새벽 자전거를 손보고 계셨다. 타이어가 펑크난 모양이다. 기아는 어디가 뚫어진지 모르거든. 이 물에서 이래야 산재 대본 알게 되지. 그래서 떼서 또 뚫어져 떼서. 백일세에 자전거를 타신다. 모두 잠이 든 시각에 일어나 아무도 없는 시골길을 달린다. 나중에 겨울이 너리 좋죠. 예.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정선에도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없지. 정선 굴레에서 여 제일 넓은데 이제 참저 자연까지 저리 올라가면 가깝고 한번 통했지. 그리고 이제 저 산 너머도 이만큼 넓다고. 수십 년간 습관적으로 일어나 습관적으로 하루 4km씩 아침 저녁으로 달린다. 젊었을 때부터 지켜온 습관이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 남들은 감기가 들면 어쩌나 신경을 쓴다지만 할아버지는 콧속이 뻥 뚫려 상쾌하다신다. 쾌활하지. 예. 아주 코스가 저리 마을 가면 조금 도는데 내가 조금 여기 질려서 왔지. 그 가깝게. 할아버지가 추는 세 박자 댄스다. 다리의 관절을 풀어주는 데는 이만한 것도 없다. 101세. 아직도 마음과 몸은 건강하다. 보따기 생겼지. 그저 어떤 서양 외국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아들한테 그 모범을 비우고 있는 거야. 그때 가서 좀 보고 배웠지. 그리고 이제 다리가 말 잘 안 들어. 저는 사람 그때 전 약을 많이 먹으면 약 냄새가 나는 법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 냄새가 난다고 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내 스승이고 내가 배워야 한다. 나이가 차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란다. 이게 낚은 내가 얘기했지만은 움직여야 되는 게 몸이 건강하면 그 오래 사는 자연이 아니야? 오래 살면 몸이 건강해야 돼. 몸이 건강하자 뭐냐 그러면 밥을 빨리 먹어야 된다고. 몸이 건강하고 진짜 건강해지지만 밥을 빨리 먹어야 돼. 그건 뭐냐면 위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 자동차로는 엔진이 아주 좋도록 만든다고. 이 모든 기관 움직여야 되는 거는 위에 달려있거든. 위가 작용을 못하면 아무리 간이 좋고 아무리 시계 염통이 다 좋아도 헛살 안 된다. 위에 달려있어. 위는 이 자동차 말하면 비스동 폭발력 가진 그게 돼, 우리가. 몸이 쇠약해지는 거는 눈에 비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거든. 그게 하루 이틀 대만 모습 주는 것도 물 주도 주는 것도 아니고 언제 주는 줄도 모르게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방을 해야 된다. 미리 못 줄도록. 그게 자꾸 움직이는 게. 열압의 장기를 갔어. 열압의 장기 갔는 게 95가지, 96가지 있었으니 뭐. 열압의 장기를 뭐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그 뭐 이제서 부부 생활이 그만하게 드물지 뭐 같이 동거하는 게 드물어. 그지만 그동안에 내가 뭐 할 짓 다 하고 뭐 우리 한나이가 좀 이해력이 많고 착하던 자기 아주 여성이야. 아주 고왔어. 성격도 곱고 뭐 인물도 곱고. 할아버지는 사진 2장을 간직하고 있다. 19살에 결혼을 하고 79회를 함께 산 할머니의 사진이다. 젊을 적 싸우던 일이 생각난다고 하신다. 성격도 곱고 인물도 고왔던 이해심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부부가 되어 79회를 함께 했던 친구이자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워하고 계셨다. 뭐 영 아주 잊어본 것 같잖아요. 그렇게 재지는 안 해. 나이 많아지니까 가끔 가다가 문득 생각이 이렇게 날 때도 있고. 밥상은 항상 아들 내외가 챙겨온다. 서울대 한국노화고령사회연구소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는 좋은 본보기인 셈이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100세인들은 밥, 된장국, 채소, 나물 등을 섭취한다.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콩류와 나물 섭취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 장수인의 특성이다. 직접 길러 만든 장류와 반찬은 곧 장수 음식인 것이다. 맵고 짠 음식보다는 그렇지 않게 먹는 습관이 중요하다. 커피는 뭐 꼭 식후에 한 잔을 먹지 그 이외에 난 먹지도 않아도 식후에는 꼭 한 잔씩 몇십 년을 계속해서 먹으니까 어디다 그 습관이 되어놓으니까 안 먹으면 뭐. 사람은 나이가 들면 마음을 쓰는 데가 있어야 한다. 그 마음을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에 쓰라는 것이다. 그러려면 빨리 먹고 움직이라는 것. 위를 튼튼하게 하도록 해놓고 몸을 움직여 일을 하라는 것이다. 위를 편하게 놔둬서는 안 되고 자꾸 귀찮게 하라는 것이다. 한학을 하셨다는 할아버지께 행복에 대해서 여쭤봤다. 다행행자, 복복자거든. 그 다행행자 조자 철학을 보면 염소양자 위에 또 염소양자예요. 밑으로 봐도 또 염소양자. 그럼 염소가 두 마리가 이렇게 대가리를 하나 마주대고 있는 게 그게 얼마나 평화스러우냐면 한 마리만 해도 양이라는 거 선량한 양이라고 했는데 두 마리가 머리를 합하고 있으니 그럼 더 말하려고 없이 선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행자가 다행행자는 그렇게 글자를 만드는 게고 복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식구 많은 사람이 이래야 땅을 가지고 있지 식구 적은 사람은 땅 가지고 있는 법이 없어. 그런데 한일 밑에 입구해서 이거는 사람이 한 사람이란 뜻이거든. 어디 일이 둘 달린 사람이 있단 말이야. 한 사람인데 식구는 하나인데 밑에 밭전자가 있어. 이건 밭은 땅이란 말이야. 한 사람이 땅을 가지니까 이상스럽단 말이야. 그건 본래 복음에도 없는 일이란 말이야. 그런 걸 이 작가는 보혜시 변이라. 그걸 보혜 있는 걸 복이라 한다. 불러서도. 움직거리지도 않고 이거 내가 어디 훔쳐지도 않고 왜 생겼는지 정체 모르는 내한테 그 땅이 그렇게 생겼으니 그런 걸 가지고 행복이라는 거야. 행복은 자신도 모르게 오는 것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수많은 행복이 자신의 곁을 지나가고 머물러 있다. 사람 깨기 전에 일나기 전에 내가 먼저 한 바퀴 아무도 없었지 한 바퀴 돌아온다고. 그걸 하나도 못 만나지. 그러니까 내가 이 한 바퀴 돌면서 하나도 못 만났으니 이때까지만큼 전 아름먹은 뭐 잘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서 살기는 오래 살 거 생각을 하니 살도록 만들어야 오래 살지. 마음으로 가지고 오래 살 수가 있나 봐. 강원도 화천군은 높은 산과 물이 굽이쳐 흐른다. 건강한 106세 청년. 최재만 할아버지를 강원도 화천에서 만났다. 얼핏 보면 70대 정도밖에 안 보이는 할아버지는 화천 읍내에서 꽤 유명 인사다. 오늘은 화천 5일장 장보러 나오셨다. 오늘은 무엇을 살까? 단노요. 우리 한번 잡는 거. 네, 고맙습니다. 이거 진짜 장이야죠.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간식거리를 사셨다. 탐스러운 과일이며
할머니가 좋아하는 것은 모두 다 사가시는 편이다. 할아버지의 고향은 황해도 황주. 6.25가 일어나자 남쪽으로 피난을 온 실향민이다. 통일이 되면 고향집에 빨리 갈 수 있어서 이곳 화천에 자리를 잡았다. 할아버지는 안 좋아하세요? 할아버지는 장날을 무척이나 좋아하신다.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어 좋고 가게에 들러 이가 없는 할머니를 위해 바나나를 사주는 것이 좋아서다. 침대가 몇 번이야? 7번? 할아버지는 장을 보고 곧바로 차에 오른다. 할아버지의 성격은 낙천적이며 생활은 규칙적이다. 200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낙천적인 성격과 규칙적인 생활을 장수 요인으로 꼽았다. 며칠에 한 번 나오세요? 한 곳에 일요일에 한번 나오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은 항상 즐거운 일이다. 할아버지는 집에 가면 손녀딸 같은 78의 할머니가 있기 때문이란다. 북쪽에 부인을 두고 남쪽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부부가 함께 살아오면서 옹기장수도 해보았고 동대문 시장에서 옷장사도 해보았다. 그렇게 울고 웃으며 보낸 처자는 어느새 할머니가 되어 할아버지 곁을 지키고 계셨다. 할아버지를 보자 안심이 되시는가 보다. 할아버지의 연세는 주민등록상으로 103세다. 106세, 106세. 실제가요? 아, 100대예요, 100대예요. 자꾸 그래서 난 아주 같이 다니는 게 부담스럽다 그래야지. 1992년 올림픽 경기장에서 89세 달리기를 해 우승 메달을 땄다. 할아버지는 북쪽에서 달리기를 좋아하는 유망한 마라토너였다. 상무대죠, 상무대 선수. 그건 손기정이요? 성기정이 그때 내가 1등 먹었는데 저 피랑까지 찍었던 거. 아, 손기정 선수랑 같이 뛰셨어요? 네, 평양에서? 네. 우리 항주고 부산 피랑인데 한번 뛰었는데 피랑이 100리예요. 우리 그래가지고 보고 어머니도 저기 나 이제 살았대죠. 지금 여기 주고 우리 저도 주고 여기 나쁜 거인데 복숭아 좋아하세요? 예, 복숭아 좋아. 이거 복숭아를 보고 좋아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젊어서 못해준 것들을 다 해주고 싶으시단다. 결혼 생활 53년. 그때 할아버지는 53, 할머니는 24이었다. 40이라고 그랬다가 40다. 그렇게 해서 40, 이렇게 하다 40, 보니까 와서 40. 살고 보니까 나이가 아주 점점 전혀 말하면 전혀야. 이거 네. 둘이 만나면 안 돼. 이건 맞지. 하루도 반지를 빼놓은 적이 없으시다는 할아버지. 나이가 들어도 할머니를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은 젊은이 못지않다. 손녀 같은 할머니가 곁에 있어 행복하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아침 저녁으로 잔디를 깎으신다. 106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북쪽에서 부인과 자식을 두고 피난을 내려와 4명의 자식을 두었다. 그래도 눈에 선하게 밟히는 것은 두고 온 86의 큰아들. 이른 새벽 최저만 할아버지가 산책을 나서신다.
이유가 있어. 저기 저녁에면 빠데공 고향 가려고 여기 가 일산지 가차는데 여기 왔죠. 통일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와버린 거예요? 예, 당연히 안 돼. 통일이 되면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고 싶어 고향과 가까운 곳으로 오셨다는 할아버지. 그러나 그 희망을 놓기에는 아직 이르다. 희망은 할아버지가 살아온 버팀목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까? 대한민국의 100세가 되신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규칙적인 식생활과 적당한 운동, 대화할 수 있는 상대를 꼽았다. 성격적으로는 대부분 고집이 센 편으로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는 깔끔한 성격을 지녔다. 100세인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일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주어진 생명을 잘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그것을 잘 다듬어가는 자기 노력을 필요로 했다. 행복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 행복은 마음만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다. 행복은 스스로가 부지런히 노력하고 일을 하면 저절로 오는 인생의 덤인 셈이다.